차트를 달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이곳을 달립니다. 바로 대구를 달리는 남자. 야. 조우종 씨는 대구하고 인연이 깊다고 하는데. 제 뭐 어떤 그 제2의 고향이라고. 네. 제가 생애 첫 뉴스에서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해서 처음이자 끝 방송 사고를 냈던. 네. 그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KBS에서. 대구 KBS에서 생애 첫 방송. 그럼 첫 인연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방송통국 본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아침 뉴스 광장을 맡게 된 조우종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대구에 조그마한 피해를 줬네요. 그때 그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예. 아침에 뉴스를 보시다가 예. 왜 앵커가 자기 소개를 하냐고. 그죠? 전화가 빗발쳤다. 오늘 대구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드립니다. 네. 예, 정말 가고 싶네요. 가고 싶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갑니다. 갑니다. 어디로요? 대구로. 대구를 샅샅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남자. 자, 빨리 시작해볼까요? 갑니다. 대구 파고 대구 가자. 파고 대구 대구, 명물 대구, 파고 마음의 고향 대구. 이상민 씨, 대구 하면 음식 어떤 게 떠오릅니까? 막창. 또. 네. 곱창. 곱창. 또. 이거 스피드 퀴즈예요?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아. 이거 대구가 원조인 대구의 대표 서민 음식. 납작만두. 납작! 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입니다. 6위. 대구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 수용 인원이 무려 2만 9천 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야구장인데요. 특히 이곳은 국내 구장 중 선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가 하면 가족 동반 관람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석도 갖추고 있어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온스 파크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들려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납작만두. 납작만두의 원조집이 라이온스 파크와 20분 거리에 있어서 야구장에 가기 전 수많은 관람객들이 포장을 해가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얇은 만두피에 당면과 부추로 속을 채우고 반달 모양으로 납작하게 접어서 그거를 그 모양 때문에 납작만두라고 불리는데요. 쫀득하고 바삭한 만두피가 특징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납작만두는 끓는 물에 한번 삶은 뒤 다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내는데요. 대파가 잔뜩 올라간 납작만두에 고춧가루, 간장, 식초를 뿌려 먹으면 만두피의 기름과 파가 만나서 파기름의 감칠맛이 극대화! 매콤한 고춧가루와 새콤한 식초 맛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입안의 개운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납작만두 봤을 때, 네. 이거 뭐지? 속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게 무슨 맛으로 먹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한 번 들어가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납작만두는 사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FM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콤한 쫄면에 곁들여 먹는 것. 매콤달콤한 쫄면 면발에 납작만두를 휘휘 감아 먹는 그 조합은 떡볶이와 튀김, 족발과 쟁반국수, 치킨과 맥주에 버금가는 꿀조합 중에 꿀조합. 나 납작만두가 침 흘릴 것 같은데. 매콤, 달콤. 이제 쫄면 비비는 거예요. 비벼야 돼. 비벼서. 그냥 후루 위에 납작만두 하나 딱 얹어. 얹어갖고 딱 예? 감어 먹, 감지 우리. 네. 감어서 먹. 감아서 먹어. 예. 포바 그래. 납작만두가 이렇게 묶여 막. 그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얘를. 쫄면으로 감아? 네, 그래갖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납작만두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대구의 서문시장과 교동시장을 방문해도 되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납작만두와 함께 야구 관람을 즐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격도 모양도 평범한 서민 음식 같아 보이지만 그 맛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6위. 납작만두가 6위면은 주말에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주말에.
주말에 저 애 보죠. 대구 갑시다. 예? 대구나 애 봐야 되는데. 납작만두 먹으러 갑시다. 아, 저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죠. 아, 그래요? 예. 왜요, 왜? 그럼 좀 싸갖고 와요. 싸가지고 간다고요? 싸가지고 오라고요. 싸갖고 와야죠. 납작만두. 좀 싸갖고 오라고요. 뭘요? 자꾸 같이 안 간다 그러고. 아니에요. 안 싸운다 그러고. 싸우겠습니다. 네. 예. 조종 씨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가는 멤버. 아, 그렇죠. 누구랑 가느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피다. 커피다? 낭만과 힐링을 원하시는 커피 매니아라면 주목해 주십시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5위는 대구의 핫한 힐링 플레이스, 앞산 카페거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앞산 카페거리. 주택을 개조한 카페부터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각각의 개성을 살린 40여 개의 카페들이 줄지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활력을 불어주는 힐링 명소로 통하는데요. 앞산 카페거리는 1970, 80년대 부촌 마을이었던 이곳의 대저택들이 하나둘씩 커피 전문점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카페거리죠. 특히 이곳은 앞산의 조망과 대구 시내의 전망을 한 곳에 볼 수 있어 앞산 8경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 핑크핑크한 색감의 인테리어, 혼자 가기 좋은 조용한 분위기, 웅장하고 세련된 외관까지 골라가는 재미가 쏠쏠한 앞산 카페거리. 이렇듯 시선을 강탈하는 이국적인 외관과 독특한 컨셉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든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수많은 커플들이 모이는 데이트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여기가 앞산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앞산.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앞산에서 선을 네. 그렇게 봤습니다. 아, 선을. 그때부터 쭉 데이트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네, 앞산 유명하죠. 그런데 네. 만약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산 카페거리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며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도 있어 출출한 사람들은 끼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지친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맥주 전문점까지 즐비하고 있어 커피보다 술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도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네. 앞산. 예, 정말 괜히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앞산. 앞산이죠. 특별한 카페를 찾는 트렌디한 당신. 여행에 지쳤다면 대구 앞산 카페 거리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맛과 멋이 공존하는 낭만과 힐링의 공간. 대구의 앞산 카페 거리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5위입니다. 5위네, 앞산이. 갑시다. 어디를 가요? 앞산. 자꾸. 예? 앞산 카페. 아, 앞산 카페요? 네. 아, 좋죠. 가봤어요? 가면은 저는 가봤죠. 가봤어요. 예, 그쪽 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예뻐요. 예,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카페 거리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상당해요. 이게 약간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좋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 추천할 만합니다. 이상민 씨는 매운 음식 좋아합니까? 좋아하는데 잘 먹어요? 매운맛은 안 먹고 조금 매운맛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고추 한 2개짜리. 예, 예. 우린 한 4개까지는 가거든요. 어우, 싫어요. 아, 2개. 사실 이제 경상도 음식 하면 화끈한 맛을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4위는요. 매운맛 좀 보실라의 동인동 찜갈비입니다. 맵고 화끈한 맛으로 경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50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대구 신미 중 하나로 꼽히는 동인동 매운 찜갈비.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새빨간 매운 양념에 소갈비를 넣고 조린 매운 찜갈비는 1960년대 처음 동인동 골목에서 시작됐는데요. 찜갈비 특유의 맵싸한 맛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많아지자 주변에 찜갈비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라고 합니다. 지방을 일일이 발라낸 소갈비에 마늘, 생강, 매운 고추와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조린 매운 찜갈비는 새빨간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화끈한 맛에 2번 놀라는 것이 특징.
이겁니다.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맛있게 맵죠. 엄청 맛있고 고기도 되게 연해가지고 여기 뼈에서 쏙쏙 빠져요. 네. 근데 저것들 저거 네.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난 저거를. 네, 저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도 먹고 쌈에 싸서도 먹고 밥에 올려서도 먹고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맛있는 매운 찜갈비. 이거는 진짜 맛있게 매워요. 정말 유명한 동인동 유명한. 네, 유명하죠. 다 알죠.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맛있게 매워요. 네,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좀 맵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모짜렐라 치즈가 뿌려진 치즈 찜갈비 메뉴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기를 건져 먹고 남은 양념에 김가루를 솔솔 뿌려서 밥을 비벼 먹는 그 맛은 정말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또한 동인동 찜갈비 골목은 착한 골목으로도 불린다는데요. 그 이유는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위치한 모든 사장님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때문.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또 좋은 마음에서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정말 찜갈비 많이 팔아드려야겠어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돼요.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잇고 있는 동인동 매운 찜갈비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4위입니다. 조호정 씨, 우리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네. 몸도 좀 생각할 나이가 됐죠? 그렇죠. 이제 내년이면 이제 환갑.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50 안 되셨죠. 나 이제 46이고. 그러니까. 네. 근데 몸은 좀 생각해야죠. 몸 튼튼하죠. 튼튼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작 몸 생각할 걸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틈날 때마다 몸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소개할 먹거리는 대구 약전 골목에서 마시는 한방차입니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3위! 조선시대 3대 약재 시장으로 이름을 떨친 대구 양령시의 약전 골목.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만주와 중국, 몽고, 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한약재를 공급했던 한약 유통의 거점이었는데요. 이렇게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양령시의 약재 시장은 대한민국 한방 문화 1번지로 대구시의 명소거리 중 하나입니다. 한방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 자리 잡은 카페에서는 다양한 한방차들을 마셔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마다 체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 추천해주는 음료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체질인 소민이라면 인삼차, 계피차, 생강차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체질에 맞게 차를 마시면 더 건강할 것 같고. 건강하고. 저도 가서 제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차가 맞는지 요거 한번 꼭 좀 해보고 싶어요. 좋죠. 그런데 한방차만 마시고 온다면 서운하겠죠. 서운하죠. 양령시에 방문했다면 여기도 꼭 가보세요. 바로 여행자 쉼터 청춘 살롱. 이곳은 한 번 방문하면 하루 젊어진다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다양한 문화교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약선 요리나 한방 디저트 만들기부터 한방 수제 맥주 만들기까지. 한방인데 수제에 맥주요? 한방이랑 맥주랑 이 조합은 어떻게 된 거죠? 70도 온도의 물에 2줄 보리메가를 넣고 뽀얀 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1시간 정도 끓인 후 원하는 한방 재료를 넣고 저어주다가 마지막에 불을 끈 후 홉을 넣어주면 한방 수제 맥주 만들기 끝. 쉽죠? 간단하네. 한방 재료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른 맥주로 탄생을 하는데요. 홍삼을 넣으면 홍삼 맥주, 국화를 넣으면 국화 맥주, 야관문을 넣으면 야관문 수제 맥주가 됩니다. 야간문 수제 맥주. 네. 이거는 한번 마실 그렇죠. 필요가 남성들. 야관문. 밤에 늦장을 풀다 뭐 이런 뜻이죠. 야관문. 수강료는 무료고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한 번쯤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약전 골목에 가면 한의학 박물관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약전 골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상체질, 인체의 오장육부 등 한의학에 대한 것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요. 한방 조격 체험, 한방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 약전 골목에서 체질에 맞게 마시는 한방차부터
직접 만들어 마셔보는 한방 수제 맥주까지 대구를 달리는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3위. 이상민 씨는 닭 모래집 좋아합니다. 아이, 좋아하죠. 좋아해요? 아이, 그럼요. 아, 닭똥집. 네. 예. 아, 뭐,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쫄깃쫄깃하고.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구가 네. 이 닭모래집 튀김의 원조라는 거예요. 아, 또 이거 원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걸 이걸 튀김. 유명해요. 예. 자,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2위는요. 대구 평화시장의 닭모래집 거리입니다. 동대구역에서 택시로는 기본요금, 버스로는 세정거장만 가면 되는 대구 평화시장. 이 시장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모래집 골목. 이 골목에 들어서면 닭똥집, 요리집이 30여 개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 닭모래집의 특징은 다양한 닭모래집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탱글하고 쫄깃한 닭모래집에 튀김옷을 곱게 입혀서 150도 이상의 기름에 3분 정도 튀겨냅니다. 튀기는 소리가 귀를 막 간지럽히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짠! 하고 나오는 게 바로 후라이드 닭똥집. 닭모래집. 아우. 후라이드 똥집. 네. 아, 정말 아, 이거 엄청나죠. 엄청난 조합입니다. 이거 감자하고, 예. 네, 이거 엄청납니다. 아, 이거 정석이죠. 네. 딱 입에 물었을 때 그 바삭바삭한 소리와 이 네. 쫄깃한 식감, 그렇죠. 고소함.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네. 다가 아니에요. 후라이드 닭똥집에 마늘, 물엿, 고춧가루, 간장 등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양념똥집. 간장 소스를 넣어주면 간장똥집. 양념에 마늘을 넣으면 마늘똥집. 골뱅이 무침처럼 각종 채소와 양념을 묻혀내면 야채똥집. 그리고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닭똥집 그대로 튀긴 누드똥집까지. 이렇게 다양한 닭모래집 요리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아, 근데 대구에서 닭모래집 튀김 요리가 왜 시작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원조인 건 맞아요. 네, 얘기해 줄까요? 알아요? 아, 이게 닭이, 네. 대구가 닭이, 그, 닭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 닭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마을. 아유, 기억이 안 제가 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네네. 대구에 제가 살던 사람이니까. 대구 평화시장 닭모래집 골목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거리에 있는 한 통닭집에서 닭모래집이 남아 돌아서 이걸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 닭모래집을 기름에 튀겨서 손님한테 그냥 서비스로 그냥 내놨는데 네.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싼 값에 술안주로 팔면서 많은 서민들의 소주에 닭똥집 그렇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들어서 그 주변에 닭모래집 튀김 음식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닭모래집 골목이 등장하게 된 거죠. 닭모래집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 모여 있으니 전국의 닭모래집 대부분이 평화시장으로 온다는데요.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이곳 대구 평화시장 닭모래집 골목에서 가장 싱싱하고 가장 맛있는 닭모래집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가격 또한 너무 착한데요. 둘이 가도 7,000원만 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싸네. 얼마나 쌉니까? 예? 후라이드부터 양념똥집, 간장똥집, 누드똥집 등 다양한 종류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대구 평화시장의 닭모래집 거리.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2위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되는 그 음식의 시작이 많아요. 그런 대구의 베스트 6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1위가 있습니까? 1위. 지금 나올 것도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 1위는 뭘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 나왔는데. 다 유명한 거 다 나왔는데. 만약에 대구에 갔는데 관광할 시간이 없다. 꼭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하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1위. 대구의 맛있는 것들을 총망라한 곳이자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넘쳐나는 서문 야시장입니다. 아하, 서문시장.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즐거운 밤문화를 만끽하기엔 야시장만한 게 없죠. 그런데 대만, 홍콩, 일본, 태국 등 세계적인 유명 야시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유명 야시장으로 꼽히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서문 야시장. 국내외 유명 야시장 통틀어 소셜미디어 점유율 독보적 1위 기록한 서문 야시장은 무려 350m 길이의 거리에 80여 개의 노란 부스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부스들의 40%가 20, 30대 젊은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바람에 먹거리 품평회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야 부스에 입점하게 되었고, 때문에 이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맛과 차별성을 갖고 있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먹을거리 진짜 많잖아요. 기가 막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좀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여기네. 여기 한 곳 한 곳이 다 맛있어요. 근데 서문시장이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바뀌고 못 가봤는데 너무 와, 불초밥, 이렇게 됐어요? 예, 기가 막히네. 가리비, 가리비까지? 다 있어요. 와, 스테이크가 있네. 옛날에 없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갔었나 봐요. 떡과 채소를 가득 넣어 삼겹살로 말아 철판에서 직화로 구워낸 야채 뚱땡 삼겹말이부터 삼겹살, 쌈장, 오이를 김밥처럼 싸는 삼겹살 김밥, 빈대떡 위에 베이컨 치즈를 올린 베이컨 치즈 빈대떡, 오독오독 라면 땅 옷을 입고 있는 라면 핫도그까지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만날 수 있고요. 대구의 신미 중 하나인 바삭바삭 나뭇잎 모양 손만두와 곱창, 막창, 소고기 스테이크는 물론 인도네시아 누들볶음, 미고랭, 태국의 팟타이, 일본의 하나야키 등 세계적인 음식들까지 즐기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다 모아놨는데요?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고 이 서문 야시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네. 맛있는 게 다 있네요, 여기. 맛있는 음식들만 있다면 재미없죠. 서문야시장의 가장 큰 특징, 풍족한 먹을거리 외에도 매일 저녁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다는 것. 버스킹, 댄스 공연, 마술, 마임, 연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먹거리 일색인 다른 야시장들과는 달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있는 재미있는 복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2016년 6월 개장한 이래 대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서문 야시장. 이곳은 연중무휴라고 하니 대구에 가시면 꼭 서문 야시장에 들러 맛있는 것도 먹고 다양한 공연과 컨텐츠도 즐기시길 강추합니다.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부터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서문 야시장이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먹거리 베스트 6 1위에 올랐습니다. 서문 야시장 여기 가면 먹을 거 네. 있고 볼 거 있고 즐길 거 있고 한 2만 원 들면 진짜 가보고 싶네요. 2만 원 들면 예. 그냥 배 터지게 먹어요. 여기서 먹고. 예, 뭐 3,000원, 2,000원, 뭐 4,000원 하거든요. 예. 막 뭐 다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네, 먹고. 이 서문 야시장이 진짜 완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가면은 엄청 막 느낌이. VR 체험도 하고 예. 저기서 댄스 공연하는 친구들이 진짜 리얼 댄스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 같이 춤을 춰봤는데 예. 뭐 왁킹이고 락킹이고 엄청나. 이게 이거요? 락킹? 또 대구에 또 이게 춤꾼들이 많아요. 대구에? 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먹거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구에 먹을 거 말고도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대구에는 어떤 놀거리가 있는지도 파봐야겠죠? 대구 놀거리 파고 어떤 놀거리 파고 이렇게 대구에서 놀자 놀자. 놀고 파고 여행의 묘미는 먹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행에서 그 둘이 빠지면 무슨 재미입니까? 자, 대구에 지금 먹거리들이 쭉 훑어봤으니까 이제 놀거리 파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가봅시다.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6위부터 갑니다.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대구 근대골목 초입니다. KBS 인기 드라마 각시탈에서 이강토 역을 맡은 배우 주원과 일본 경찰 기무라 슌지 역을 맡은 배우 박기용이 먼지를 날리며 칼싸움을 했던 이곳, 바로 대구 동산동에 있는 챔리스 주택입니다. 저 뒤에 네, 저 뒤에. 주택이 있네요. 저거 세트 아니었어요? 이게 대구에 있는 실제 주택이라고요? 대구의 몽마르트로 알려진 청라언덕, 그곳에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서양 가옥 세 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10년 미국 선교사들이 거주하기 위해 지어진 미국식 주택입니다. 이 미국식 주택 세 채는 스윗 주택, 블레어 주택, 챔리스 주택인데요. 당시에 살았던 미국인 선교사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건물은 대구 읍성을 철거하면서 나온 성돌로 기초를 다지고 붉은 벽돌을 쌓아 지은 단독주택인데요. 챔리스 주택은 긴 네모형의 2층 건물이고요. 1층은 홀을 중심으로 거실, 서재, 부엌,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계단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침실이 있죠. 이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풍의 건물 양식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인들의 건축 양식, 생활 양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동산의료원의 의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1900년대 전후에 동서양 의료기기들이 소장되어 있어 근대의학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챔리스 주택을 꼭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가면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를 볼 수 있다는 것. 의료선교사 존슨 박사의 가족이 사용하던 이 피아노는 우리나라 최초로 들여온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소리나는 귀신통으로 불렸으며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항상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들여온 피아노. 피아노. 아, 이건 진짜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있으니까. 아, 이거 상당한데요, 국내 가치가. 최초. 네. 네. 자, 챔리스 주택을 가봤다면 그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90계단길이라 불리는 3.1운동 만세길입니다. 9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던 대구의 학생들이 거사를 준비하며 다녔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계산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최부재 역의 강동원이 부마 의식을 위해 성물을 가지러 갈 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구 최초의 카톨릭 성당인 계산 성당. 전체적으로는 장엄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띠며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등의 고딕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아름다운 성당으로 유명하죠. 뭐 이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도 뭔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은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챔리스 주택과 3.1운동 만세길, 계산 성당까지 대구의 근대 문화의 발자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구 근대 골목길.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6입니다. 이상민 씨, 아까 소개했던 그 양령시 약정골목. 네. 거기서 1년에 한 번 축제를 연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축제죠?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한의학 축제인데요.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5위는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입니다. 매년 5월 초가 되면 향긋한 약초 냄새가 퍼지는 이곳. 단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구 양령시 약전골목에서 열리는 한방문화축제입니다. 매년 5월 초에 열리는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200여 가지가 넘는 한약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요. 또한 대구 양령시의 우수한 약재는 물론 한방 먹거리, 한방 음료 등 한방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릴 때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체험 코스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방 환 만들기. 실제 한약사들이 주관해 십전대보환, 총명환 등 전통 한방 환을 직접 제조해봅니다. 야, 그 귀한 것들을 직접 제조를 해요. 예, 아, 십전대보환. 대박이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총명탕이라고 해서. 아, 그거 쓴 거. 네, 좀 네, 그거 먹고 환들이 조금 쓰거든요. 네, 그리고 십전대보탕도 좀 먹었죠. 어렸을 먹었죠, 많이 때는. 먹었죠, 예. 그런 거. 예. 대박인 게 또 있습니다. 네. 대구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무료로 진료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체질에 맞는 침과 뜸을 시술해주기까지. 네. 이외에도 7가지 한약재를 우린 물에 발을 담그고 힐링하는 한방 조격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저렴하게 담아가는 사상체질 체험관에 한방 비누 만들기까지. 야, 축제가 엄청 알차네. 알차죠.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또 남았어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게임도 있는데요. 바로 작두로 한약재 썰기 경연대회. 저걸 어떻게 이거 심사하죠? 출전하자. 이거 출전합시다, 이거. 심사 기준이 뭘까요? 요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작두로 볼까요? 한약재를 써는 이거 경연대회. 기가 막히죠, 이거. 야. 기술이 다 있습니다. 네. 막 각 지역 대표들이 나왔어요. 이 경연을 통해서 한약재 썰기의 달인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한방 문화축제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픈 것도 싹 낫고 건강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대구 양령시 한방 문화축제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5위입니다. 대구에 1초 만에 매진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 1초 만에 어떻게 매진인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는 건데 네. 어떤 축제가 그렇게 금방 매진이 됩니까?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4위는요. 3,000장의 표가 단 1초 만에 매진된 대구의 핫한 축제. 바로 형형색색 밤하늘 수놓은 달구벌 관등놀이입니다. 대구의 밤하늘을 오색 빛깔로 수놓은 아름다운 풍경, 바로 소원이 적힌 풍등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5월에 열리는 달구벌 관등놀이는 오색 찬란한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소셜미디어로 급속도로 퍼지며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표 3,000장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또한 달구벌 관등놀이 영상을 접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도 늘어나 올해는 행사장에 400여 석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구역도 마련됐다고 하죠. 이 축제 이게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네. 외국까지 입소문이 퍼졌으면 완전히 뭐 이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네요. 어떤 의미가 있죠. 저 비주얼도 좋잖아요. 네, 그 소원을 또 담아서 또 올리는. 네, 풍등. 그렇죠. 달구벌 관등놀이는 점등식과 연등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소원 풍등 날리기입니다.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 못했다면 그 생생한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저렇게 자기 소원을 멋지다. 적은 등이 이제 올라가는 하늘 향해서 와, 소원을 저렇게 많이 들어주기 올라가네. 예. 여기 보니까 3,0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야, 이거 진짜 뭐 별 같아요, 별. 88타워를 배경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풍등의 모습은 매년 화제가 될 정도인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하죠. 또한 대구시의 페이땡북에 올라온 달구벌 관등놀이 행사의 영상은 재생의 수 40만 회를 돌파하며 해외 네티즌 6,500여 명이 영상을 공유. 이는 대구시가 페이땡북 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강물 위에 나만의 유등을 띄울 수 있는 유등 띄우기 체험은 오후 6시부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풍등을 띄우지 못하신 분들은 유등을 띄워 소원을 빌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장의 표가 단 1초 만에 매진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의 핫한 축제 달구벌 풍등 놀이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4위. 여름철에 찜통 더위를 날려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냉면 아니면 뭐 물놀이 계곡에서 냉면, 물놀이 뭐 그런 거 좋지만 좋죠.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페스티벌이 네, 대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3위. 찌는 듯한 8월의 한여름 대구. 이곳에서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 축제 현장 지금 보실까요? 와, 여기, 이거 뭐 무서운 거. 아하, 호러다, 호러. 이거 저기, 예. 호러에 호러불.
좀비가 쫓아오는 거죠. 아, 좀비들이네. 좀비 쫓아오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네, 뛰어야 돼요. 잡히면. 잡히면 큰일 나요. 잡혀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잡혀도 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스릴이 있죠, 안 잡히려고. 예. 아, 좀비들 돌아다니는 거 봐봐. 아, 저 좀비 호러. 제대로 하셨네요. 아, 이게 네. 한창 축제 중인 모습입니다. 이 축제는 이름하여 대구 국제 호러 페스티벌. 매년 여름에 열리며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이한 대구 국제 호러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유일한 호러 축제인데요. 이 축제에서는 호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컨셉의 무대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우선 호러를 창의적으로 승화시킨 공연 예술을 볼 수 있는 무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초청한 예술단의 호러 공연까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오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걸로만 끝나면 아쉽겠죠. 그래서 귀신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체험관들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 아니죠? 진짜 귀신입니다. 진짜 귀신이랑 친구. 예. 친해질 수도 있는 기회고 무섭기도 한. 알고 들어가도 무섭고 모르고 들어가면 더 무서운 귀신의 집부터 귀신과 함께하는 게임존, 네. 귀신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배가 고프잖아요. 호러를 주제로 한 축제이니만큼 먹을거리도 그냥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음식들. 뭡니까? 음식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오! 아, 나 너무 무섭다. 아, 저거. 아, 나 너무 무섭다, 저거. 어떻게 먹어? 저걸 어떻게 먹을 수가 눈깔 없네. 타르트. 눈알. 아, 눈알이네. 죄송합니다. 아, 눈알이네. 아, 눈알 사탕. 아니, 와, 눈알 저거를 타르트. 어떻게 퍼먹어야 되지? 대충 그렸는데도 진짜 딱 보면 누가 봐도 눈알 타르트. 예, 눈 같아. 아우. 이거 뭐야? 혈액 주스. 아. 뱀파이어 혈액 주스. 재밌네. 요거는 먹기가 맛있겠다. 재밌네요. 뭐 그죠? 체리 주스가 아닐까 싶은데. 예, 예. 어우, 아우, 이거 뭐야. 먹겠다. 이거 뇌 케이크를 어떻게 먹어? 눈알 모양의 컵케이크, 혈액 주스, 뇌 케이크까지. 이름만 들으면 괜히 뒷걸음질 쳐지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먹어보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주저 말고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축제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바로 더위를 싹 잊게 할 EDM 파티. 그런데 이 축제가 호러 페스티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점. EDM 음악에 맞춰 미친 듯이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내 옆에서 광란의 댄스를 추고 있는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쫄깃, 등골이 오싹, 한여름의 뜨거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대구 국제 호러 페스티벌이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3위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아, 또 분위기 좋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50쯤에, 30쯤에를 불러요? 참, 아주 명곡입니다. 명곡이죠. 명곡이고 참 좋은데 갑자기 이 노래를 하시니까 제가 왜 그러신 거죠? 대구에 예. 김광석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김광석 길 김광석. 있죠? 네. 잘 알죠.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2위.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댄스 음악 붐이 일었던 1990년대 초반 통기타 하나 어깨에 들쳐매고 짙은 음색으로 노래하는 시인 김광석. 소박한 포크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가 1996년 1월 돌연 우리 곁을 떠나고 마는데요. 너무 빨리 우리를 떠난 비운의 천재 김광석. 아직까지도 그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대구에는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 김광석이 나고 자란 대구의 대봉동. 5살짜리 꼬마 김광석이 뛰놀았던 그곳에는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습니다. 무려 350m 길이의 벽면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김광석,
포장마차에서 국수 말아주는 김광석,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김광석 등 다양한 모습의 김광석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의 명곡들 30즈음에 사랑했지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의 노래가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등병의 편지를 표현한 듯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들이 이병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의 기차를 형상화한 벽화도 있죠. 대중음악인의 이름을 딴 거리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인데요.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대구 여행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김광석의 노래는 우리를 추억에 잠기게 해주는데요. 이곳의 또 다른 묘미는 김광석이 살아생전 활동했던 시기 8, 90년대의 감성을 가득 담은 가게와 음식점들입니다. 그때 그 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들부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락실, 교련복이나 옛날 교복을 빌려주는 가게, 포토샵 없이 흑백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 등 예스러운 간판을 달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가게들이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또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중간 지점에 들어서면 방천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보이는데요. 이 시장은 주민과 지역 미술 작가들이 힘을 모아 점포의 문화예술을 접목, 기존의 시장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은 간판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기둥이나 벽에 그려져 있는 아기자기한 그림들과 독특한 구조물은 야외 미술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음식점과 카페들도 많으니 이곳에서 여유롭게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를 추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거리부터 야외 미술관 같은 독특한 방천시장까지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2위입니다. 사실 김광석 거리는 인지도가 꽤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많고,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그런 플레이스더라고요, 대구에서. 우리 또 김광석 선배님의 음악적인 울림은 네. 예, 그곳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곳에서 또 그런 울림과 함께 추억을 또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대 보내고 우리가 그 시절에는 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뚜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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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우바. 이상민 씨, 삼겹살에는 소주죠. 막걸리엔 파전이죠. 그렇다면 치킨엔 맥주죠. 맞습니다. 치킨엔 단연 맥주.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역시 1위네요. 치맥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 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전국의 치맥 마니아들이 모인다는 치맥의 성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1위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그 이유는 교땡치킨, 맥시땡땡, 땡땡땡 2마리 치킨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대구에서 시작됐기 때문.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대구에서 치킨 앤 맥주, 치맥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7월 말에 개최되는 이 페스티벌은 국내외 치킨, 맥주 업체 100여 곳이 참가, 20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치킨과 맥주를 맛볼 수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 페스티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5,000명이 동시 관람할 수 있는 치맥파크 영화관, 에어슬라이드, 에어 서프보드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치맥 비치, 전용 공간에서 치맥을 즐기며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치맥 프리미엄 라운지까지. 또한 올해에는 다이나믹 듀오, 민경훈, 마이크로닷, BY 등 역대급 아티스트의 라인업으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 뿐만이 아닙니다. 치킨을 뜯고 맥주를 마시며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EDM 파티부터 맥주 칵테일 경연대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차고 넘치는 대형 축제입니다. 아우, 뭐 그냥 치킨 맥주 먹는 행사 정도로만 그 정도 생각을 아니에요. 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엄청나죠. 2013년에 처음 열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연속 관람객 100만 명 돌파.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쉽게 가지 못하셨다면 내년 여름에는 꼭 잊지 말고 치맥 페스티벌을 즐기러 대구로 향해 보시죠. 치킨의 성지 대구에서 치맥을 즐기며 음악에 몸을 맡기고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를 달리는 남자 대구 놀거리 베스트 6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 중에 아, 그래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뭐가 제일 가보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은 납작갈비 납작갈비요? 납작갈비가 있어? 납작 만두를 사서 매운갈비집을 동인동 간다고. 찜갈비. 그래요. 납작 만두를 사서 예. 동인동 찜갈비 집을 가가지고 가서 그걸 납작갈비와 함께 그걸 넣어서 먹어도 먹겠다고. 맛있죠. 괜찮죠. 예.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저는 닭똥집. 납작만두, 찜갈비, 닭똥집. 예.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저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대구로 가고 싶은 걸 지금 참고 있는데 네. 이거 끝나면 바로 떠나요. 떠나야죠. 자,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떠나세요. 자, 그럼 대구를 달리는 남자는 여기까지 파고 우리 모두 대구로 달려갑시다. 대구, 대구, 파고, 파고, 대구, 대구, 가자, 가자, 대구, 가자, 파고 기차 대구, 타고 가자 가자 대구, 차를 대구, 타고 가자, 대구, 대구, 가자, 대구 대구 대구.